안녕하십니까.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사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오늘은 암을 이기는 방법, 암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암 환우분이시라면, 암 환우분의 가족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CHCC 병원 응급실입니다. 골반이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골반 근육 주사 맞고 정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응급 환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병실에 있다가 복도로 쫓겨났어요. 저는 걸을 수 있잖아요. 오늘 월요일 날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의사가 혹시 제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전이 문제나 이런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해서 아마 PET를 또 찍을 것 같아요. 조영제 맞는 거 참 싫어하는데 아마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간호사분들하고 의사분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바빠서 환자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지금 멀쩡히 있기가 좀 가만히 있기가 좀 그러네. 빨리 검사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늦어갖고 여기는 검사 결과는 좋게 나오겠죠 뭐. 네, 약국에서 지금 약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10일치 줬네요. 10일치. 골반이 좀 많이 아파갖고 빨리 먹고 나야지. 워싱도 열심히 하고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제 16시간 단식이 끝났으니까 밥을 먹으러 갑시다. 자, 여러분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암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병되는지 여러 가지 추측은 있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식습관 문제, 술, 담배 문제, 스트레스 문제, 운동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너무 그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다는 건 뭐냐면 명확한 유전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아직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 환자이면서 암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은 의사가 고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간호사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에서 어떤 부정적인 면을 이끌어내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암 환자가 더 암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늘 공부하고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암을 고치는 거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여러분들한테 항암제를 써도 우리 몸이 견뎌야지 그 항암제가 받는 것이고, 항암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을 죽이려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을 하고 검사 결과만 집착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몸 스스로가 스스로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 암을 죽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대장암 지금 4기인데 원래는 3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발병 전에 제 식습관을 보면 상당히 좀 형편없었죠. 불규칙한 식사, 그다음에 담배는 피지 않았지만 또 술을 과음을 많이 했고, 먹는 것들도 라면 위주로 많이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암 환우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에 걸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먹는 것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 다니시면서 수술하셨죠? 항암 받고 계시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치료 경과, 치료 결과 외에 여러분들한테 운동을 얼만큼 하는지,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건 무엇인지, 이 암을 극복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암을 극복하려면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상은 해야 되는지, 얼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몸이 좋은지, 이런 것들까지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맡은 임무를 물론 충실하시는 거겠지만 대부분 그냥 검사 결과, 이번에 항암이 잘 맞습니다.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암이 유감스럽지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항암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끝나고 나면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위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어떤 유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논의를 했다면 얼마만큼 길게, 매번 미팅 때마다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그렇게 아마 안 할 거요. 의사 선생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암이 만약에 판명이 되잖아요. 암에 판정이 되면 그 암 환우는 수술, 항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정신의학과까지 같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암 환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제껴놔요. 여러분들 항암 받을 때 이번에 항암이 잘 받아야 될 텐데, 이 괴로운 항암을 또 받아야 하나? 이번에 좀 잘 맞아야 될 텐데, 항암 받고 나서 이번 항암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게 계속 바꿔야 되는데 더 이상 바꿀 게 없네요. 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뭐 이렇게 면역이 생겨갖고 더 이상 항암제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암 환자가 받는 그 스트레스는 정말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수면제를 먹는 이유가 너무 잠이 안 오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덜해요. 어스윙 운동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덜 하긴 했지만 자꾸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것만 보더라도 수술과 항암은 의사 선생님이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높이기 위해서 내 몸의 밸런스를, 항상성, 그러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장착되어 있어요. 그건 약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올바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과 명상이나 스트레스를 줄여가면 우리 몸이 알아서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고 매번 병원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532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0%가 음식이고 30%가 명상, 운동 뭐 이런 것들, 스트레칭을 포함한 모든 움직임에 관련된 거. 그리고 20%를 병원에 뒀습니다. 병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병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사를 받는다든지, 검사 결과를 과학적인 수치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든지,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병원이 필요하잖아요. 병원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그만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암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암은 성질이 어떻게 돼 있나, 내 몸에 있는 암은 어떻게 생겼지, 암이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암은 차가운 온도를 좋아할까요? 더운 온도를 좋아할까요? 암은 당을 좋아할까요? 지방도 좋아할까요? 단백질을 좋아할까요? 탄수화물을 좋아할까요? 암은 만약에 저처럼, 전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암이 왜 싫어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항암 받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날짜 잡고 계속 그런 스케줄만 갖게 되면 여러분들 몸은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들 몸 망가지는 거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내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스마트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항암을 받고 항암을 마치고 나면 내가 식단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자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스케줄, 제가 지켜야 되는 스케줄이 14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15가지인데 그거를 제가 앱을 깔아서 체크를 합니다. 오늘은 어싱을 했고, 오늘은 명상을 했고, 오늘 뭐 오메가3를 먹었고, 그 다음에 약을 어떤 걸 먹었고, 그 다음에 강황가루를 먹었고, 녹차를 한 잔 마셨는지, 그 다음에 뭐 상황버섯 차를 마셨는지 다 체크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들은 제 몸에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먹고 1개월, 2개월이 지났을 때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다른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게 이상이 있다면 설사가 나온다든지 어떻게 통증이 있다든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조금씩 근데 강하게 먹지 않아요. 조금씩 하면서 계속 몸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몬을 먹게 되면 쭉 먹다가 또 끊어요. 예를 들어서 상황차를 먹게 되면 상황차를 먹다 쭉 먹다 또 끊어요.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걸 찾게 되면 그걸 계속 바꿔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고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혈액검사 CA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가 나옴에 따라서 저는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갈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결과를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를 오히려 기다려요. 왜냐하면 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번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책을 읽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보고 저걸 바꿔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병원에 가실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저가 왜 안 받았겠어요? 제가 대장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갔을 때 간전이 된 소식을 듣고 서서 좌절했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전이 된 감이 좀 피곤했다고 암이 팽창돼서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때도 또 좀 맛이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시 3분의 2 크기로 줄어들고 있고 혈액 수치가 모든 게 정상입니다. 다음 영상 때 아마 제가 보여드릴 것 같은데 모든 수치가 나오게 되면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하루의 루틴을 정확하게 짜야 된다. 그리고 암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세포에 대해서, 암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갈 거예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병원의 의존도를 너무 크게 잡지 말아라. 세 번째, 규칙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내 몸을 위해서, 암을 위해서,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을 더 이상 전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것도 선별해야 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하는지. 지금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몸에 좋다는 게 너무 많고 암에 좋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골라내실 겁니까? 그거 다 먹어볼 수 없잖아요. 선별해야 됩니다. 자꾸.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제가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모든 루틴을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좀 더 좋아지게 되면 공개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좋은 정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같이 공부하고 이 난간을 아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암은 일단 한번 발병이 되면 절대 100% 없앨 수 없습니다. 항암이 아니라 항암 할아버지를 써도 아무리 독한 걸 쓰더라도 100% 우리 몸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박사님들과 의학자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두 번째, 여러분 완치라는 걸 갖다가 믿지 마세요. 5년 완치? 5년 완치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재발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제 주변에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암이 한번 발병되면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과학으로는 1cm 미만의 아주 작은 것들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정상인들도 하루에 5,000개 이상씩 암세포가 계속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인들이 발병하지 않는 이유는 정상세포가 면역세포가 활성화를 띄어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런 암세포들, 새로 생기는 암세포들을 다 없애기 때문에 발병되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 면역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도 공부하고 너무너무 요즘 재밌거든요. 사실 공부하는 게. 왜냐하면 공부한 대로 제가 실험한 대로 조금씩 돼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서 지금 이 치료 과정을 저는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자꾸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8TV도 파이팅, 대한민국도 파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합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